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교양교육연구소 소장 장수철입니다. 저는 그 식물생리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연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을 했고,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 앤아버에서 박사후 과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연세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 교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교양교육과 관련돼서 일반 생물학 성격의 교과목을 몇 개 개설을 하고, RC교육원장이라고 하는 거라서 연세대학교의 그 레지던셜 컬리지가 처음에 시작이 될 때 좀 제가 일손을 더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교양교육연구소 소장을 맡게 돼서 현재 이르게 됐습니다. 자, 교양교육이 뭔가 이거를 그 생각을 해볼 때 참 여러 가지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어떻게 보면 다 아는 것 같은데 아느냐고 물어보면 또 대답도 사람들마다 다 다르고 또 깊이도 달라요. 좀 안 좋은 얘기를 소개를 할게요. 1932년에서 1972년까지 몇 년이죠? 약 40년 동안 엘라바마의 그 터스키기 연구소라고 하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매독 환자를 399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별 문제 없는 것 같죠? 근데 그 대상이 주로 흑인이었고, 대상한테는 당신이 그 병에 걸렸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고치지도 않고 그 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괜찮았어요. 정상인들과 비교를 하면서 이 질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과학이 할 짓인가? 그게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건가? 결국은 이제 언론에서 밝혀냈고, 이것이 갖고 있는 비인간적인 그 모습 때문에 더 이상 이 일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결론이 내려지고 이 연구는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과학이 중요하다. 이 시대에서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에 있어서 과학의 비중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수학이나 자연과학, 심지어는 일부 공학, 이것을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대학에서 이거에 대한 공부를 시키는데 게을르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공부만 하면 되는가? 좀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다시피 그런 공부만 해서 되지 않는 거잖아요. 과학만 갖고 우리가 윤리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다 해결할 수가 없는 거, 너무나 당연히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것은 저는 인문학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문학 또는 사회과학까지 연결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간다운 삶을 갖다가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거기에 대해서 안목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은 있는 그대로 보는 팩트 파인딩에 필요한 능력을 제공을 한다고 본다면, 인문학은 우리의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끔 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적인 그 팩트 파인딩 능력 플러스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는 그런 능력까지 포괄하는 것이 저는 교양교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감옥에서 나오면서 자기는 억울함을 벗었다면서 너무나 기뻐하는 장면이 이제 미국의 경우에요. 이제 소개됐었는데, 이노센스 프로젝트, 그래서 뉴욕에 있는 변호사들이 만든 단체예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을 돌아다니면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는 사람들을 풀어주기 위한 그런 노력을 했는데, 여기에 동원됐던 방법이 뭐냐 하면 DNA 지문을 활용을 해서 이 사람이 범인인지 아닌지를 밝혀내는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DNA 분석 방법이라고 하는 최신 기술 중에 하나이죠. 이것들이 사람들 사이에 정의를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 겁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팩트 파인딩의 중요성 플러스
얼마나 사람들의 억울함, 이건 윤리적인 문제가 되겠죠. 이것들을 갖다 풀어가는 아주 중요한 그 시도였다고 봐요. 그래서 이건 뉴욕 타임즈의 DNA 200, 그래서 200명의 그 억울한 사람을 이렇게 해결해 줬을 때 기사로 나왔던 제목입니다. DNA 200.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치와 함께 팩트 파인딩을 같이 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고, 이게 교양교육이 해야 될 일이다.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교양교육의 기원은 저 고대 그리스까지 갑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의 그 시민 사회가 형성이 되고, 거기에서 각자 자기가 발언을 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을 남을 설득시킬 때 필요한 것들이 뭐냐. 그게 만약에 문법이다, 아니면 수사학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르칠 교과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각 개인이 그 사회에 속해 있으면서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지고 설득을 시키고, 이런 구성원으로서 갖춰야 될 그 능력들을 갖추기 위한 것들이 아마 이제 교양교육의 출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레테라고 하는 단어를 써가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개인의 탁월성, 덕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거기서 이제 중세 르네상스에 이르게 돼서는 소위 이제 여러분들이 가끔 얘기를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막사과 같은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막사과는 아까 이제 얘기했던 문법, 수사학, 그다음에 논리학, 이런 것들이 삼학이고요. 사과는 약간 이과적인 대수, 기하, 그다음에 음악, 그리고 천문학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천문학 같은 게 왜 그 당시에 중세 르네상스 그 당시에 꼭 배워야 되는 거였는가? 지금처럼 시계가 없어요. 시계가 없으니까 예컨대 몇 시에 만나자. 그럼 그 기준 어떻게 삼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이태리의 3시하고 영국의 3시하고는 또 어떻게 이게 서로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천문학 같은 게 필요했던 거고, 음악은 왜 거기에 들어가요? 조화와 비율을 배우는데 음악이 상당히 유용했던 거죠. 그러니까 각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교양교육의 뿌리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현대에 이르러서는 이제 리버럴 에듀케이션이라고 이제 바뀌었고요. 이 리버럴 에듀케이션 핵심은 뭐냐면 세계관, 그리고 인간관, 그리고 가치관, 이것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이 교양교육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주체로서 그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 이것을 교육하는 것이 소위 이제 리버럴 에듀케이션, 그리고 우리말로는 교양교육,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죠.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 굉장히 사회가 복잡해지고, 사회 진출해서 사실은 사회의 한 일꾼으로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한 인간으로서 갖춰야 될 것들을 갖춘다. 플러스 내가 이 사회에서 필요한 일꾼이 돼야 된다. 그러면 이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배워야 될 것들이 자꾸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괄시켜서 요즘은 제너럴 에듀케이션, 그래서 일반 교육이라는 말을 쓰고요. 자유교육, 일반 교육 다 합쳐서 교양교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사막사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양 기본에 해당하는 거가 되고요. 그거 말고 이제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이런 것들을 교육시키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교양교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교양교육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정의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정책 결정 또는 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하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지식을 갖다가 이제 교양교육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중세에 이르러서 좀 지나서 이제 신사들이 받는 교육,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의사 결정권자들이 알아야 될 것들을 다 알아야 된다고 할 때 그 알아야 될 것들이 바로 교양교육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정의를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19세기, 20세기 이제 시민사회에 들어서면서 일반 시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을 다 포괄하는 것으로서 그 폭과 깊이가 늘어났죠. 이제 그게 아까 얘기했던 일반 교육에
해당하는 거가 될 거고요. 그것까지 포괄해서 현재의 교양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태까지 얘기를 좀 종합을 해볼게요. 그래서 교양교육은 해도 좋고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은 그런 교육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나 큰 걸 잃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양교육을 통해서 인간관, 세계관, 가치관을 형성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될 텐데 과연 이것을 하면 좋고 안 해도 상관없는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는가? 그게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기초 학문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리화학, 생물 이런 이과 쪽 교과목뿐만 아니라 사회학, 경제학, 심리학, 그리고 여러 인문학, 그리고 예술까지 포함해서 이런 걸 배우는 건데 이게 대학에서의 교육의 내 컨텐츠인 거지. 예컨대 시민 강좌 같은 데서 들을 수 있는 내용을 대학의 교양교육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여기서도 저는 차별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깊이 있게 연구되어 온 여태까지의 기초 학문들을 배우는 것이다. 이게 이제 교양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직업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 시대예요. 그래서 옛날과 다른 그런 직업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평생 하버드에서 얘기하는 거는 교양교육을 통해서 평생 6번 정도의 직장이 아니다. 똑같은 직업을 가지면서 예컨대 내가 과학자가 됐다. 그럼 과학자로서 6번 직장이 바뀐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아예 과학을 하다, 마케팅을 하다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여섯 번 바뀌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기초 학문을 튼튼히 연마해서 적응력을 가져야 돼요. 적응력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평생 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 주는 것이 교양교육이다. 네, 그래서 좀 약간은 거칠지만 이렇게 좀 정의를 해 봤습니다. 자, 저희 교양교육연구소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교양교육연구소의 목표를 제가 좀 읽어볼게요. 그래서 싱크탱크로서 인문사회 분야 연구와 연계해서 연세대학교의 교양교육을 자유교육,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리버럴 에듀케이션 아까 제가 잠깐 설명했던 것 같은데 리버럴 에듀케이션으로서의 교양교육으로 발전시켜서 연세대학교의 교육 목표와 인재상 실현에 기여를 하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동아시아 아니면 더 나아가서 세계적으로라도 교양교육 발전에 일조한다. 이것이 교양교육연구소의 설립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 영역은 교양교육의 커다란 흐름, 거기에 따라서는 무슨 어떤 교육 철학이나 교육 정책 이런 것들도 이제 포함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지속적으로 우리 학교의 교양교육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 활동을 통해서라든지 또는 그 결과 나온 정책을 제안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또 하고 있고, 세 번째는 교양교육에 관련된 학생들의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야의 교과목을 아이들이 많이 들었는지 학생들이, 그리고 그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 사회에서의 직업이랄까 이런 것들의 연관성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를 저희가 구축을 하는 데 기여를 하거나 아니면 구축된 빅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교양교육의 어떤 경향 같은 것들을 우리 연세대학교 위주로 해서 좀 조사를 하는 것이 저희의 연구 영역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느냐 하면 이것과 관련된 이제 사업이겠죠. 그래서 연세대학교 교육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한다. 그다음에 학생에 관련된 자료를 축적하고 분석하고 종단 연구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어떤 연도의 학생들을 이제 연구를 했으면 계속 추적해서 조사를 해나가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교양교육과 관련된 많은 학술 활동 또는 국내 협력을 이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공개 포럼 같은 것들 저희 이제 대표적으로 그러고 있고, 그다음에 교양교육 학회나 아니면 한국교양기초교육원 이런 단체랑 같이 그 여러 가지 학술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심포지움을 한다든지 아니면 초청 강연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물론 각종 프로젝트를 이제 수주를 해서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도 하고요. 오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교양교육 컨텐츠를 앞으로 많이 제작을 해볼까 합니다. 그다음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양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우리가 청년 인턴 선생님들이 오셔서 미디어 리터러시 공개 강좌를 지금 아주 훌륭하게 소화해내고 있죠. 그다음에 소외 지역에 가서 필요한 교육을 시키는 것들도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네, 뭐 저희 조직은 제가 이제 소장으로 있으면서요. 그 밑에 분과가 3개의 분과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 철학 정책 분과가 있고, 교육 과정 분과가 있고, 평가 데이터 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과장하고 몇몇 선생님들이 모여서 운영위원회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많은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하고 그래서 뭔가를 실행해 나가는 실행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 구성원은 지금 뭐 주로 연세대학교에 재직하는 선생님들을 위주로 해서 20명 넘는 그런 숫자의 그 선생님들이 계시고 굉장히 전공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분들로 이루어져서 다양한 분야의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업적이라고 할 거는 많은 강연을 하고 많은 포럼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세대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논문들을 발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많은 저서를 발표를 해서 우리 교양교육의 중요성들을 많은 분들에게 알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변화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의 시대에 잘 적응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교양교육이 특히나 신경 써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교양교육을 좀 더 발전시키고 폭과 깊이를 이제 늘려가면서 여기서 이제 교육을 받은 우리 학생들은 사회에 나가서 뭐 이게 적응뿐만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는 그런 인재가 되도록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으로는 현재 그 연세대학교의 교양교육 과정에서 우리가 좀 손봐야 될 것이 있으면 손보고 아니면 더 개선시킬 것이 있으면 개선시키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많은 연구와 교육 이것들을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많은 인재들이 길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